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여자이고요. 결혼은 지난 32에 해서 현재 5년 차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남편은 6살 연상의 남자이고 지금 저희 사이에는 3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연애를 할 때에는 남편과 저의 나이 차이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연애하면 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주기만 하던 남편이라 나이 차이가 좀 나네 라고 느낄 일이 정말 희소했었죠. 그 바람에 오히려 남편의 정신연령이 나랑 비슷한가 보다 싶기도 했고, 그럼에도 늘 양복 차려입고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참 멋져 보여 금방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에 관한 건 한 번도 언급을 잘 하지 않더니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면서는 자기 나이를 잘도 꺼내더라고요. 조금 더 늦어지면 자기가 40이 넘어가는데 그 전에 빨리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저랑 결혼을 할 당시는 겨우 36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보기에도 자기 자신의 나이가 정말 많이 든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길래 그런 마음을 좀 가라앉혀줘 보겠다면서 시원스레 결혼을 했어요. 시기고 뭐고 그 당시에 코로나도 없었는데 저 혼자 스몰 웨딩을 준비해서는 하객이 5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요. 다만 호텔 뷔페 케이터링부터 시작해서 하객들 선물로 온천 티켓까지 진짜 작은 것 하나도 성의 있게 보이려고 신경 많이 써서 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식을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결혼식이 왜 이리 조촐하냐면서 투정어린 생색을 좀 내셨었어요. 결혼은 남들한테 보여줘 하는 건데 남을 초대하기는커녕 죄에다 가족끼리 모여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결혼식장 안에서도 내내 투정을 하셨었죠.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고 이왕이면 웃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축하부터 해주면 좋으련만 그때 시어머니가 그런 투정으로 인상을 찡그리는 것을 보고는 제가 좀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도중에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어머님 표정 관리 좀 하시라고 당신이 말 좀 잘해봐. 우리 부모님도 어머님 눈치 보느라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 기분인데 우리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시켜? 당신은 그리고 며느리로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지금 당신 부모님 기분이 더 중요해? 이제는 당신도 출가인이니까 당신 부모님보다도 우리 부모님 기분을 더 걱정하고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정 부탁을 하고 싶으면 장인 장모님 가서 우리 엄마를 무시하라고 말을 좀 전해드려. 우리 엄마 기분 상하게 하려 하지 말고. 라면서 말이죠. 제가 결혼을 한 지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는 장면이 드문드문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너무 충격적이고 남편이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서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내가 알던 다정하고 날 챙겨주기만 하던 그 세심한 남자가 이 사람이 맞나 싶어서 순간 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도 느꼈죠. 내가 지금 당장 이 결혼을 때려치우고 도망을 쳐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족들 앞에서 체면 생각하며 가만히 이 결혼을 마무리 지어야 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때 그 수모를 참기로 하면서 식을 끝마쳤고 그로 인해 지금은 애까지 놓고 사는 가정주부가 되었어요. 그 당시 불안불안했던 남의 편 같은 남편은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요. 시댁이라고 하면 열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찾아가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옆에 있는 저 혼자만 죽어나갈 기분이었죠. 살다 보면 다시 연애 때처럼 굴고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 생활 내내 견뎠고 애까지 아들로 덜컥 낳아줬음에도 도대체 이 집안에서는 그리고 남편에게서는 며느리 대접이나 여자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완전 남의 집구석에 볼모로 잡혀서 사는 여자인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지독한 시댁의 기둥이자 소중한 아들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서 경제적인 독립을 채 하지 못한 바람에 다달이 용돈을 받는 걸로도 모자라 다달이 신용카드까지 받아서는 사용하고 계셨고요. 도대체 어디다가 쓰길래 덜컥 받아가 여태 쓰고 계시는 거냐며 물어보면 남편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시어머니 돈 쓰는 것에 토를 달지 말라고 역정을 내는 바람에 그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은 결혼 초에 저희 집으로 날라온 카드 청구서를 봤었는데 저조차도 생활비를 아껴 쓴다며 남편의 카드를 써봤자 카드값이 100만 원 조금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 애가 태어난 후여서 기타 육아용품 같은 걸 사느라고 다른 때보다 유독 지출이 많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신 걸로 추정되는 카드값 비용이 무려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제 남편이 돈을 잘 버는 편에 속하기는 했지만 유독 그 달만이었는지 아니면 매달 그랬던 건지 남편은 카드값으로 거의 300만 원이 넘게 지출을 했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 다달이 용돈까지 50만 원 정도를 보내고 있던 걸로 추정을 해서는 매달 숨만 쉬어도 35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꼴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남편한테 시어머니 카드값을 단속하라고 말을 해야 했지만 찍소리도 못한 채 오히려 저의 카드값을 단속했네요. 아이한테 쓰라는 돈을 덜 써야 했고 저한테 쓰는 돈도 무조건 절약을 하면서 남편의 카드값이 조금이라도 덜 지출이 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남편이 저보고 조심하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님한테 감히 돈으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고 스트레스 줄 생각을 할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라며 엄청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랑 한번 싸우면 남편은 말도 절대로 지지 않고 거의 할 말을 끝까지 해가면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러니 싸움을 잘 할 줄도 모르고 화를 잘 내본 적도 없는 저로서는 제 남편의 성질머리를 이겨낼 자신이 없었죠. 그렇게 거의 패자가 된 채로 남편의 옆에서 매번 시키는 거 꼬박꼬박 해가고 미운 시어머니를 한 번 더 보고 인사를 하면서 지냈어요. 제 마음이 골병드는 것, 남편은 분명 저의 가장 옆에서 지켜봤으면서도 어째 한 번을 저한테 괜찮아? 좀 쉴래? 라면서 내버려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댁을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의 옆에서 시부모님은 아주 쌍으로 유난을 떨며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셨고요. 자기들 미용실 하나 가는 곳에도 좋은 미용실을 알아봐 달라며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문의로 전화를 돌리게 만든 게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시어머니와 간섭과 심부름을 받아가면서 살아내야 하는 이 시대 최대의 비운의 며느리였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걸. 왜 이런 시댁만 바라보는 남자랑 하필 재수가 없게 결혼을 해서는 내가 이러고 사나 싶더군요. 아들이 옆에서 이리 귀엽게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부모가 뭔지에 대해 제대로 더 알기도 전에 이혼을 하면 상처는 내 아들이 혼자 다 받겠구나 싶어서 이혼조차 생각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혼자서는 도저히 어디 나가서 돈 벌어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는지라 정말 깡으로 악으로 버티고 있던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악바리 근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의 건강도 그리고 정신도 모조리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린 날이었죠. 얼마 전 추석날 제가 시댁에 갔다가 시댁의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께 아주 개망신을 당하며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주말부터 찾아가서는 시부모님께 손주도 보여드렸고 그 와중에 저는 계속 식모살이를 하듯이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주말부터 자기 친정에 찾아온 시누이네 식구들한테까지 밥을 해주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살짝 몸살기가 찾아와서는 정작 제사 당일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침 새벽에도 겨우 일어나서 내내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했고 그러다가 밖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면 또 가서 심부름하고 얘가 우는데도 남편이 애를 안 봐서는 제가 쪼르르 달려가 얘를 달랬죠. 그렇게 명절 내내 개고생을 했다가 집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 남편 출근을 시키고 애를 돌보던 중에 제가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의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어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아이를 함께 데리고서는 119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호송되었고요. 병원에 가니 의료진들도 제 아이가 걱정이 된다며 바로 남편을 불러주고선 기다리는 동안 애를 돌봐줬습니다. 남편이란 놈도 명절 내내 지 새끼를 안 돌봤는데 제게는 간호사들이 남편보다 더 감사할 존재들이셨죠.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니 저는 장이 꼬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복통도 호소한 거라고 하시고요. 저야 뭐 이런 적이 처음이었는지라 이러다가 뭐 죽기라도 하는 거냐면서 막 울고 불고 애를 찾고 난리였는데
다행히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고통이 심하게 지속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절 부르길래 남편이다! 라고 속으로 외치며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더니 남편이 저를 보며 정색을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간호사한테 아이를 건네받은 건지 애를 안고서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가 잠깐 퇴근하고 집에 오라고 했는데 집에 갈 수 있겠어? 아 진짜 오늘 내가 보니까 아버지 생신상 차린다고 우리 부른 것 같은데 당신이 이러고 누워있으면 누가 밥을 해?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쓰러진 거 아니야? 라더라고요. 장고에서 무려 태어나 처음으로 응급차까지 타고서 병원에 애 안고 실려온 저한테 일부러 아픈 척을 하고는 쓰러진 게 아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아주 뻔뻔히 말입니다. 그런 태도에 저를 포함해 제 바로 옆에 있던 간호사가 쓰라리 한숨을 쉬는가 하더니 남편이 확 간호사를 째려보는 바람에 시선을 피하셨어요. 남한테도 그런 화를 잘 내는 인간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는지라 저는 남편의 그 버르장머리 없는 진상 같은 표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로 불안에 떨게 한 건 바로 남편이 말한 시어머니의 호출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오라고 미리 말도 해주지 않아 놓고서 갑자기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린다면서 나를 일일 파출부 마냥 불러낸 건가 싶더라고요. 그걸 미리 저한테 언지조차 해주지 않고 퇴근 후 날 무작정 데리고서는 시댁에 가려 한 남편의 태도도 열불이 났고요. 내가 애 키우는 가정주부인 걸 뻔히 알면서도 명절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저를 불러내 시댁으로 밥을 하러 오게 시킨 시어머니의 태도도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 소용없을 만큼 저는 너무 화가 나 죽겠더라고요. 그러니 없던 복통이 다시 올라오는 듯 했고 누운 채로 제발 좀! 이라면서 배에 힘을 주고 화를 내다 결국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서는 눈물이 막 나왔어요. 간호사는 화내면 안 되고 진정을 해야 낫는다면서 계속 저를 달래주는데 저는 눈앞에 있는 남편의 저 무뚝뚝한 표정을 보니 도무지 화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참 징글징글할 정도로 마누라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얘는 억지로 안고 있고 누워있는 저를 세상 한심하다는 듯이 째려보고 눈길을 피하게 반복하다가 뭐 필요한 조치는 다 한 거죠? 그럼 이 사람 이제 괜찮은 거 맞죠? 퇴원해도 되는 거면 그냥 빨리 시켜주세요. 저도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하고 이 사람도 이따가 할 일이 있는데 이러고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뭐 지금 또 마칠 거 있으면 빨리 마치세요. 뭐 수액 더 맞아야 해요? 라면서 간호사를 재차 째려보는데 아휴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기껏 저 도와주고 병원에서 제 애까지 봐준 분들인데 저런 걸 남편이라 둔 절 얼마나 불쌍하게 여길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전혀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빨리 퇴원시키라고 말하는 남편이 진짜로 저를 퇴원시키겠다면서 허락을 받고선 퇴원수석을 밟더라고요. 그 와중에 병원 사람들도 이런 환자는 빨리 퇴원을 시켜야 병원이 조용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건지 그냥 후다닥 저를 빨리 퇴원을 시켰고 진짜로 저는 더 이상 복통이 막 느껴지지 않았는지라 꼼짝없이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이대로 갔다가는 바로 시어머니 집에 불려갈 게 뻔한데 저는 도무지 그럴 만한 체력이 남아있지도 않을 때여서 골치가 아팠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심정이었달까요?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남편이 아주 신이 나서는 저를 막 데려나가려 하대요. 우는 애를 달랠 생각도 안 하고서는 계속 화만 내며 조용히 하라 하더니만 혼자 막 결제를 했다가 다시 나타나서는 저한테 가자고 제 팔목을 붙잡는데 그 순간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이 손 좀 놔. 나 아파서 병원 입원하러 온 사람이야. 좀 살살 다뤄. 어디 급한 일 있어? 그냥 나 혼자 얘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이럴 거면 그냥 먼저 회사 가. 아까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한다며. 그냥 가. 나 진짜 혼자 집에 갈 수 있어. 라면서 저도 순간 짜증이 올라와서는 남편의 손길을 뿌리쳤어요. 좀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줬더라면 저도 남자한테 기대서는 집으로 순순히 따라갔을 텐데 저희 남편은 그런 다정한 손길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저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어요. 그 와중에 표정은 또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손길을 뿌리쳤다며 양껏 분노를 담아서는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마치 천륜 혹은 불륜이라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들킨 것이 마냥 저를 막 천하의 나쁜 놈 보듯이 보는 그 꼴이 진짜 우습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는 억울하단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나니가 되어가나 싶어서 그저 우스웠습니다. 남편의 꼴도 그렇고 그런 남자랑 함께 사는 저도 그렇고요. 그 와중에 얘는 엄마가 짜증을 내고 아빠도 역정을 내니 중간에서 들어주기가 괴로웠는지 슬슬 다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하면서 그 병원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어버린 바람에 순식간에 병원 분위기가 시장통 마냥 어수선해졌죠. 저는 저대로 너무 죄송스럽고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얼른 얘를 데리고 병원을 나가려 했습니다. 남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발로 직접 이 병원을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달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손을 뿌리치는 개쪽을 준 것도 모자라 얘는 지 엄마만 찾는다고 아빠 품을 완전히 뿌리치고는 저한테로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제 아들을 바로 받아들여서는 힘든 몸으로 애를 안고 병원을 먼저 나서려 하니 남편이 혼자 자존심이 상해버린 겁니다. 돈 좀 잘 버는 걸 가지고서 그리고 남자라는 이유로 저한테 별별 가짜는 유세를 다 부리고 앉아있더니만 꼴에 제가 그거 좀 무시를 하고 제 발로 병원을 나서는 게 지 자존심을 상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그 순간 바로 저를 보면서 야, 너 누가 네 맘대로 놔두고 먼저 나가래? 라면서 소리를 치고 애는 또 같이 울고 저는 저대로 남편 소리에 놀라서 멈추고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저를 보는 듯 했고 제 수치심은 정말 극도에 달했습니다. 남의 병원 안에서 소라 피우지 말고 얼른 나와! 라면서 최대한 남편을 진정시키고 병원에 빠져나가려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줄이야? 이 옆에 내가 아프고 나서 정신이 나갔나? 아님 사람들 앞이라서 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어디다 대고 명령을 하냐고. 라며 지성질을 못 죽이고 더 발악을 하는 남편을 저도 그만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 봐주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보건 말건 여기가 병원이건 말건 이 자식이 시부모로부터 덜 받은 가정교육을 내가 이제라도 쉰이 되어 더 늙기 전에 제대로 고쳐주겠다면서 결국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야, 병원에서 사람들 일하는 거 안 보이냐? 나이를 40 넘게 처먹은 자식이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거 티내? 티내냐고! 조용히 하고 얼른 안 나가? 네 마누라도 여기 아파서 실려온 거야. 전세 내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이 자식아. 라면서 남편의 가슴팍에 주먹을 거의 목숨을 붙잡고서 날렸습니다. 배에 힘주지 말라고 했는데 배에 애 낳을 때처럼 젖먹던 힘까지 다 줘서는 정말 복장이 터져나가는 심정으로 힘을 모아 남편의 가슴팍을 날렸어요. 주먹질하며 싸우고 입을 안 다물라고 하길래 남편 주둥이도 때리다가 머리까지 몇 대 갈겨버리면서 나가라고! 라며 소리를 치니 남편은 그 와중에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늦게야 절 함께 때리겠다고 달려들대요. 손을 올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병원에서 저희 부부를 유독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가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소란 피우시는 거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아이 아버님, 아까부터 병원 안에서 소리 지르고 어머님한테 강압적으로 구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어요. 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남편 옆에서 손을 못 대고 소리만 지르시더라고요. 간호사가 소리를 지르니 다른 의료진들도 그렇고 사람들까지도 저희 쪽을 다시 재차 쳐다보며 관심을 보였고요. 그러니 남편은 아니 이 여자가 먼저 나 때린 거 봤잖아. CCTV 있으면 다 찍혔을 거 아니야. 라며 따라서 소리를 지르렀는데 아유 이 새끼 진짜 찌질함의 극치를 그날 보여줬어요. 간호사랑 마누라가 조용히 하라고 나가라고 떽떽거리면서 경고를 줄 때는 적반하장으로 더 진상처럼 굴면서 소리를 지르고 같이 때리려는 듯이 발악을 하더니만 그 순간 뒤에서 남자 의사 한 분이 나왔거든요. 체격도 큼지막한데 의사가운까지 입고 있으니 진짜 듬직하고 천상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도무지 남편의 변화가 우스꽝스러워 남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아까 그 소리를 치고
한 대 때리라는 듯이 같이 손도 들고 발악을 하던 그 남편이 의사 앞에서는 찍소리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내분이 장고에서 오셨던데 응급실 와서 난동 피우는 남편을 제가 또 오랜만에 뵙네요. 그만 소란 피우시고 다른 환자들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나가주세요. 안 그럼 지금 당장 신고합니다. 라면서 자기 핸드폰을 꺼내드니까 남편은 그걸 또 겁까지 먹었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의사를 말리려고 하대요. 그러더니만 의사가 자기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식으로 손을 뒤로 내빼니까 지도 민망함이 이젠 그게 달했는지 저를 향해서 빨리 나가자 라고 아주 순한 양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길로 남편은 혼자서 응급실을 나갔고요. 저는 저대로 그런 남편을 따라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될 걸 왜 승질을 부려서는 그 진상짓을 한 거야? 라면서 물어보니 남편은 조용히 하고 따라 나와. 넌 바로 우리 집 가. 라면서 다시금 성질을 부리며 제 앞에서 센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너 같으면 네 말을 듣겠니? 내가 미쳤다고 내 몸 아파 쓰러진 날 니네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일거리를 또 받들고 하겠냐고. 너 나가 이 자식아. 어디 남자 앞에서는 쥐뿔도 힘도 못 쓰는 게 여자 앞이라고 가진 짓은 다 하고 있어. 쪽팔려서 진짜. 배알도 없냐 이 자식아? 라면서 남편을 양껏 약올려줬습니다. 지도 쪽팔려서 한번 콱 뒤져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꾸 해대는 제 장난이었어요. 진심이 가득 섞인 장난이었죠. 그러니 남편도 안 되겠다 싶은지 여전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병원 앞 일부 직원들을 보면서 황급히 병원을 나섰고요. 저는 저대로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는 바로 집으로 왔어요. 와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부르실 거면 미리 연락을 하고 부르셨어야죠. 당일날 갑자기 남편을 통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불편하잖아요. 라면서 따박따박 가기 싫다는 말을 하며 화를 내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대요. 너 누구니? 라고 말이죠. 제가 안 하던 화를 내면서 할 소리까지 다 하고 급기야. 남편은 어떻게 키웠길래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게 한답니까? 어릴 때 자식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남편이 저 모양인 게 이제 보니 다 어머님 때문인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말도 안 섞을 거니까 팥죽을 필요하시면 직접 돈 내고 쓰세요. 라면서 시어머니의 자식 교육까지 들고 일어나면서 걸고 넘어지니 어머님은 제가 낯설다면서 한참을 더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야 너 어디다 대고 가정교육을 웅년이야? 하면서 화를 내셨는데 뭐 저는 이미 칸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상황이어서 당신이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내 인생 이렇게 된 거니까 책임져 이 할망구야. 라며 아주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화가 부글부글 거린다며 저한테 문자로 너 오늘 집에 가서 보자. 라며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왔는데 저는 이 아저씨가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지? 라는 답장과 함께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서는 친정에 왔어요. 혹여나 싶어서 제 오빠랑 친정 아버지를 보고서도 말을 함부로 할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날 제가 친정에 왔다고 하니 친정으로 찾아오지도 못했어요. 저희 오빠가 제 소식을 듣고서는 친정집에 왔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와서 싹싹 빌고 맞을 까고 하기 전까지는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라고 한 한마디에 깨갱에서는 지 아들도 안 찾더라고요. 그걸 몇 날 며칠 동안 하다가 시어머니가 일 찾아오라고 독촉이라도 한 건지 겨우 문자를 보내면서 엄마가 하준이를 많이 찾아. 언제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집에 와서 사과도 해야지. 라고 답장을 하고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가정주부의 반란이고 단기간의 탈출과도 다름이 없는 것이었죠. 제가 집에 없음으로써 가장 고생할 건 분명 남편일 테고 그런 남편을 보란 듯이 저는 더욱 저의 존재감을 숨긴 채 친정에서 푹 좀 쉬려고요. 남편이 직접 저를 데리러 집에 올 때까지 남편 카드로 우리 애기 밥이나 해먹이면서 정당한 지출을 하며 푹 쉬다가 우리 집에 남편이 오는 순간 그날은 아마 남편의 제삿날이 될 겁니다. 친정 오빠부터 아버지가 지금 야구방망이에 골프채 하나씩 들고서 친정에 왔다 갔다 하며 대기 중이거든요. 우리 남편은 아마 진짜 그날이 제삿날이 될 거예요.
저는 남편의 제삿날에 초나 하나 불어줄랍니다. 광진구에 사는 곽아무개씨, 아들 보고 싶어? 내가 필요해? 어디 올 수 있으면 와봐. 그날은 너 죽고 나 죽는 날일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